안녕하세요. 창성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51회 6번 문제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밑줄근 대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당에 유학했던, 당나라 지금 나오고 있네요. 당에 유학했던 대사가 공부를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자 그를 사모했던 선묘라는 여인이 용으로 변하여 귀국길을 놓았다. 신라에 돌아온 대사는 불법을 전파하던 중, 불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불법을 전파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절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다른 종파의 무리들이 있었다. 이때 선묘룡이 나타나 공중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신하여 절이 나오네요. 절의 지붕 위에 떨어질 듯 말 듯하자 많은 부리들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다. 이러한 연유로 이 절을 돌이 공중에 떴다는 의미의 부석사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많은 힌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나라에 유학했던 대사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중국에 당나라가 있던 시절이니까 신라, 그 다음 통일신라에 해당하겠죠. 보통은 이제 나당 동맹을 맺고 난 이후에 통일신라에 많이 가까운 불교는 우리가 이제 배운 건 통일신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일신라 배울 때 배웠던 대사는 스님을 얘기합니다. 2명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의상이랑 그 다음에 원효 대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당에 유학을 했대요. 선생님이 그 해골 바가지 물 일화를 얘기를 해주면서 원효는 하루아침에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유학길에 오르지 않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했고, 같이 갔던 의상은 유학을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화에서 느껴지는 거는 진짜로 깨달음 얻었다 안 얻었다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해석을 해보면 원효 대사는 아마 신분의 한계를 느끼고 당으로 유학까지 못하는 계층에 속했을 확률이 높고 의상은 유학을 갈 수 있는 계층이었을 것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관련된 일화 설화로 선묘라는 여인이 기다리다가 용으로 변해서 자리 잡는데 도와주는 그런 걸로 등장한다라는 거 하고 부석사라는 거 나오죠. 부석사. 이거는 현재 영주에 있는 절이고 말 이름 그대로 돌이 떠있는 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스님은 의상이 되겠죠. 의상. 그럼 의상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4번이죠. 4번. 화엄 일승 법궤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라는 사람이 의상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한번 볼까요? 왕호 천축국전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해초라는 스님이라고 있고, 그 다음 다 지금 스님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1번부터 자대로 보도록 할게요. 1번 향가 모음집인 3대목 편찬. 이거는 통일 진성여왕 때입니다. 진성여왕. 통일한 이후 진성여왕. 좀 말기에 해당하겠죠. 통일신라 진성여왕 되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고,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주가 나오면 이거는 누군가요, 여러분? 이 스님이 바로 원효죠. 원효. 그 다음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소고개를 제시했다라고 나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원강입니다. 원강. 그래서 전부 다 이 통일신라 시대에 고대에 있었던 불교와 관련된 스님들과 관련된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불교 내용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고대 불교
문화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수용된 가정을 보면은 국가에서 왕이 주도적으로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래서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왕실이 주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왕족불이라는 사상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왕이 곧 부처다, 임금이 곧 부처라는 사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이제 왕부터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죠. 이 왕부터 시작했는 게 그 밑에 있는 귀족 사회로 확대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전생에 지은 행위를 받는 거다라는 업설을 바탕으로 전생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믿는 거죠. 이 불교 사상에서. 그래서 현재 자신들이 귀족인 것은 전생에 자기들이 복을 많이 지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그 당시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특히 이때 많이 유행했던 불교 사상 중에 하나가 미륵신앙입니다. 미륵신앙. 사회가 혼란하면 미륵이라는 부처님이 이 현세,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로 온다라는 사상이죠.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미륵 부처님이 온다. 서방 종토에 살고 계신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라는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륵 신앙이 반영이 된 것이 백제의 미륵사 창건했다라는 기록하고 신라의 화랑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불교가 이제 이 귀족까지 내려왔어요. 보세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통치하는데 왕권 강한 데 이용을 하게 되고 이 귀족들이 이제 이 사상을 수용을 하게 되면서 귀족 신분 사회를 신분을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전생에 복을 지어서다라는 사상을 해서 정당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면은 평민들한테까지 대중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불교가 대중화되는 상태를 보면은 통일 이후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당 인도의 불교를 전부 다 수용해서 대중에게 확산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원효, 그 다음에 의상, 해초 이 세 개는 선생님이 꼭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면 이 원효는 일심 사상을 주장을 한다는데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쟁 사상이라고 해서 논쟁을 화합으로 바꾸려는 사상입니다. 이 두 개의 여러분 담긴 의미는 통일신라라는 그 사회적인 상황이 반영이 된 거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이 삼국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통일을 했으니까 마음도 하나로 모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이제 모든 논쟁을 하나로 합하는 화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원효의 사상에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효가 또 하나 더 주장한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미타 신앙입니다. 미타 신앙. 그래서 내세의 아미타불이 관장하는 서방종토의 왕생하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죽고 나면 이제 여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는 누가 많이 원하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귀족은 현재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도와주니까는 별로 이제 내세까지 물론 당연히 잘 살기를 원하겠지만 원하는 사람은 일반민, 백성, 민중들인 지금 현재 힘들지만 많이 아미타불을 이름을 많이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현생에 복을 많이 짓게 되면은 이 부처님이 살고 있는 서방종토에 가서 살 수 있다라고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의상이죠. 의상. 의상하면은 당연히 여러분 화엄 사상을 빼놓을 수 없겠죠. 화엄도 역시나 그 사상을 보면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곧 하나다. 앞에 우리 받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일즉다
다, 즉, 일이라는 말을 풀면은 일이 즉 여러 개요. 여러 개가 즉 하나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곧 화엄사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불교사 좀 어렵지만 관련된 사상과 사람만 연결해서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의상이 그 많은 부처님들 중에서도 관세음보살이라고 들어봤죠. 그 신앙을 전파를 하게 되는데 현세에 우리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은 관세음보살을 믿고 열심히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연보를 하게 되면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상이 관음신앙, 줄여서 관음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명은 꼭 사상적으로 구분해서 원효랑 의상은 구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해초는 인도와 서역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다녀와서 뭘 했느냐? 왕래한다. 어디를? 5천축국을 5개의 천축국을 다녀와서 이 환자죠. 왕자는 왕래하다의 왕자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썼다라고 해서 인도 지역의 이 당시를 천축국이라고 불렀는데 5개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를 갔다 와서 쓴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왕, 5천축국, 전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불교와 대중화와 관련된 내용은 엄청 중요하고 하는 법에서 빠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 스님 세 분이 돌아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꼭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이라고 해서 경전, 이 위의 것들은 교종은 경전을 열심히 읽고 외우면 되는 건데 선종이라는 또 하나의 종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선종은 교리와 계율을 중시하는 교종과 달리 교종은 그래서 교리가 담겨있는 책, 계율이 담겨있는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선종은 뭘 중시하냐면은 참선이라는 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앉아가 명상하는 자세를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머릿속을 비우는 작업을 뜻합니다. 참선을 중시하는 게 선종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우리 배웁니다. 신라말 호족과 맞물려서 같이 성장하고 호족의 소원 속에서 9개의 구산, 9개의 선종 종파가 문파가 개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불교는 어렵지만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한 2번 보고 3번 보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 통일신라 때 선생님은 3명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그 다음에 해초 관련된 내용들 잘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